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진미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연구 주제는 수기 2학 중학교 3학년 중3 교육연계학교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에 같이 참여한 연구자는 저와 같은 학교에 계신 김수진 선생님, 저 외퉁 선생님,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신 박재환 교수님이십니다. 컨텐츠는 보시는 것과 같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런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수기 결과, 교류 및 시사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연구는 주로 연계학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주로 연계학기인데요. 그 내용 부분은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기후 환경 변화, 학령인구 2022 개정 교육과정 대공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비전 아래 학생, 학부모, 교사, 범사회적 전문가 등 교육 주체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요. 그리고 국가교육회의, 전국 시도교육감의회 등 관련 기관과 협업까지. 기대되지 않나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4가지 주요 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앞에 내용들 미래 부분이 변화에 있는데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맞춰 디지털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따라 내용 기준을 개발하고 모든 교과의 디지털 소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태 환경 교육의 교육 목표와 전 교과의 내용 요소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역과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상급 부분을 학교로 바로 진학하기 전 무엇이냐면 2학년, 바로 이 부분입니다. 6학년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전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하여 진로 연계학기를 보시는 도입합니다. 부분이 진로 연계학기 진로 연계학기를 통해 2022 학교 개정 급별 교육과정 연계 수준에 및 대한 정서 내용입니다. 지원, 진로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진로 교육 강화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 연구에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중학교 3학년 과정입니다. 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기반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직업계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봤던 이 어, 부분은 바로 이제 고교 학점제가 고등학교 때 이어질 거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진로 연계학회에서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고교 학점제 또한 진로와 관련되는 그 과목을 수강하는 그런 부분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인지를 해서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로 연계 학기 같은 경우는 상급학교 진학하기 전에 초6, 중3, 고3 이렇게 2학기 중에 일부 기간을 활용하여 학교 급별 연계 및 진로 교육 강화하는 학기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계학기 목적은 기초 학력을 보장하는 것과 교과 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로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 활동 중심의 진로 탐색 활동에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운영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 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 학습법, 고등학교의 학습법을 교과 내용 구성하고 진로 탐색, 설계 활동 운영을 하는 것이 있어 고교 학점대에서 자기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그 과정에 과목 설계 활동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배우고 싶은 그런 진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들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저 연구가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은 중학교 3학년 2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의 진로 연계학기는 이 3학년들의 가장 큰 특징 등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은 진로 혼란을 겪는다는 게 주 핵심이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압박 속에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부분을 고려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계 조사 결과 진로 교육 현황을 보면 진로 체험 지원센터 활용을 많이 하고 커리어넷을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진로 연계에 관련되는 진로 교육에 대해서 조사 결과는 관리자 같은 경우에 이런 진로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 확보와 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진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 과정 및 수업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진로 교육 관련해 예산과 환경 지원을 해서 우리 이 연구에서는 이 프로그램 개발 과정 상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하고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과정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족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학습 프로그램을 관련되어서 학교 교육 과정 수업 개선을 하는데 그 내용에 교육청에서 말하고자 하는 알리고자 하는 진로 교육을 최대한 활용을 했다는 부분에서 이런 데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진로 전담 교사도 마찬가지 전문적인 인력 확보와 역량 제고를 하였고 그다음에 진로 교육 관련 예산 및 환경 지원을 한다는 부분이 같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교육센터와 함께 부산 시내 공립대학교와 같이 협업을 하여 만들어진 부분이라 진로교육 관련 예산 부분이 일반 사기업보다 매우 적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용 부분에서는 반 정도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로교육 자료를 정보 확충했는데 이것도 교육청에서 자료를 정제되고 보장이 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한다는 게 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환경을 보았을 때 현재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진로 연계 학기에 대한 현장 안착의 모델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 운영의 내시사를 위한 모델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과정 전문가와 미래 교원 인력이 참여를 한다면 그 의미는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부산 사하구 북구 해운대구 진로 진학 지원센터와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과정전공대학원생과 협업으로 해서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연계학기 고교학 선제 프로그램 개발의 경험을 후기 모형을 연구하였습니다. 이 연계 과정 프로그램은 2월부터 9월까지 올해 2024년 2월부터 9월까지 구성하였으며 운영은 중학교 3학년 시험이 끝나는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부산 시내 중학교 10개교에서 총 중학교 3학년 1,200명은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고등학교 생활에서 과목을 직접 결정하는 연습을 통해서 고고 학점대행 기념의 형성을 돕는 TF팀의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취업과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 적용하여 살펴봄으로써 이 프로그램의 개발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목적에 맞는 연구 문제는 다음 세 가지와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진로 연계학기 가보자고 프로그램 개발. 이 프로그램 이름이 가보자고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개발의 환경과 고교 학점에 대한 TF팀의 인식은 어떠한지, 이 개발 구성까지의 TF팀 간의 수기는 어떠한지, 그리고 가보자고 프로그램 확장 시기까지 TF가 수기 과정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이론적 배경으로는 수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왜 수기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였는가? 이 수기라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혼자가 아닌 집단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교육 내용의 선택이 교육과정 개발자의 선호가 아닌 학습자의 현재나 미래가 삶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식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아까 방금 있었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집단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에 대한 알맞은 대안적 해결책을 위한 과정으로서 살펴봄으로써 그 과정에 어떤 부분이 핵심이 있는지 그리고 이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운영자가 자신의 의견 충분히 이야기하고
개발자 간의 활동의 선정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의견이 생겼을 경우도 이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 나누는 과정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가치에 둔 지로 정책의 형성, 진학이라는 이해라는 가치를 목표로 설정하는 반면, 한과 동시에 맥락을 살펴보고 파급 효과까지 검토하는 수기 마지막 과정으로 행동을 취하는 과정으로 교육과정 설계안을 개발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 연구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는 여기 그림이 조금 내려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연구 방법의 수기 참여한 고교학점제 진로 연계학기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다 보니 여기 이 과정상에서 살펴보시면 각종 진로 관련되는 전문가로서 이루어져 있고 보면은 다른 직종의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진로 교육 같은 경우에 사기업에 많이 치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참여가 조금 더 반영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참여를 함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자료 수집 과정이 일단 먼저 살펴보시면 TF팀만이 회의를 통해서 8회를 했고 수실 말고 좀 정분적인 부분을 했고 전문가 초빙 세미나 사회에서 보고서로 자료를 다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오타가 자꾸 나타나는데요. 이게 컴퓨터로 하다 보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비구조한 면담을 통해서 이 팀원들 자체가 어떠한 이제 이 프로그램 개발에서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면담을 하여 개개인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은 인터뷰 자료와 문헌을 분석을 하고 특히 인터뷰 자료 같은 경우에 전사 코딩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 개발과 TF팀 전문성을 구성함에 있어서 일단은 2015 교육과정의 주관을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실제로 2022 교육과정에서 2015하고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으나 실제로 지금 현재 들어가는 학생들이 2022 교육과정에 되진 않습니다. 근데 왜 2015를 했느냐? 2022인데 왜 2015를 했느냐? 지금 어차피 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을 할 건데 이 대상은 2015 교정 교육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대상에 맞추어서 먼저 적용을 시켜본 다음에 내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맞는 대상들을 통해서 해본다 하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수기 결과를 통해서는 과정에 보게 되면 이 가치를 분석을 해서 이 가치를 이해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였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전문가로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한 사람 정도만 있었고 나머지는 약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하고 공부하는 그 과정상에서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하는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하고 이해를 했던 과정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이해를 더 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구성해서 했는데 이때 이 스터디를 위한 강의를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교정 관계자, 고교학점제 연구학의 주로 부장교사인 그래서 TF팀의 강연을 듣고 운영과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토론을 했었던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과정상에서 서로 공감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높게 생각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로세 진학센터와 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 선택하기는 어렵고 진로센터 같은 경우에 공기업을 조금 이유를 했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는 진로진학센터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와 컨택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학교 전체에 홍보하는 부분, 교육청이 홍보하는 부분은 진로진학센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하였고 우리는 국립대학으로서 대학으로서 연구적인 부분 그리고 교육과정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 협업을 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교육과정에 전공자긴 하였지만 대부분 학교 교사가 좀 많이 있어서 저 중도 많이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상에서 그 개발 과정 전문성이 떨어져서 시간이 부족하는 그런 이제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을 의뢰한 진로진학센터에서
개발 과정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 프로그램 시간이 다소 부족한 어려움이 있었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학생들을 시범 수업을 한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과정상에서 다시 그걸 극복해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수기 과정에 대해서 학생들의 포커스 인터뷰 작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걸 파악을 해서 또 다시 의미를 찾아가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진짜 필요한 과정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걸 살펴보는 과정이 있었으며, 지로 연계학기 고학점제 프로그램 구성에서의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이 딱 4차 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4차 시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잘해보고 싶은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많이 줄여가면서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타협점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여러 기관 협의 과정 속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진로 진학센터와 협의 과정 속에서의 수기도 있었고, 또한 중학교 진로교사 간담회 속의 수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다 나왔는데, 이 핵심적인 전체적인 내용으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결론은 이 TF팀은 중학교 3학년 연계학기 가부적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보니 처음에 여러 가지 자료 분석하고 의견 조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 명을 제외하고 교구 학점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모든 팀원들이 약간의 부담감을 초기에 느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개발 과정 부분에서 전문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구성되었을 때 계속 이것을 확인하고 하는 그 과정상에 그를 극복해내야 되는 과정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인적 환경에서는 TF팀 불성실 참여도의 멤버 교체가 일수가 있었고, 외적 환경이나 재정적인에서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팀장이, 그러니까 이걸 이끌어가는 운영자로서의 약간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의 가치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추고 어떻게 이제 다 같이 한번 잘해보겠다라는 의지도 이 인터뷰 내용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는 볼 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학교 진로 교사나 교정기자, 간담회 등으로 저는 조기를 해가면서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여기 이걸 통해서 그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특히 많은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팀원만 있으면 되지 않나. 그리고 이들 소통 관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상에서 보게 되면 고교 학점제가 특히 교육 관계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교육 과정이라는 이제 교육학 쪽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면, 사전 지식이 있지 않으면 진행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을 해갈 때 교육과정 전문가, 현장 교사, 학생, 진로과정 업종 전문가, 교육심리 및 상담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관계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이 TF팀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팀장이 우선적으로 대학원 연구진의 구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TF팀은. 처음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양한 직업으로 이거를 회의 시간조차 조율하기 좀 어렵고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부분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6명으로 시작했던 TF팀이 점차 줄어서 4명으로, 처음에 8명이었던 TF팀이 점점 줄어서 4명으로 반으로 감소하는 영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소수라게 되면 그들의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 과정상을 살펴봤을 때는 각종 전문가로부터 가를 선정을 하고 자문을 얻는 방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으로 해가는 과정들이 있어서 프로그램의 조율이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는 확실히 여러 전문가의 협의와 요청이 필요하다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를 이끌고 수기 과정에 거쳐서 처음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심혈을 기울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소속과 업무를 하지 않는 집단이 프로그램의 의의와 영향을 향한 걸 바라며 개발 참여하는 경우 정말 더 많은 희생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대립에 있는 경우 이를 주도해야 되는 주도자가 있어야 되며 이 개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한 그 운영을 해 나가는 주체가 선정이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했을 때 편파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개발 과정에서 주도자는 동료와 프로그램 대상의 교육청 관계자, 센터 관계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